좋아요, 구독! 네, 성경 마스터님, 이 골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네, 골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성경 마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골드가 사실은 오늘 핵심이에요. 네. 미국 시장이 핵심이 아니거든요. 골드가 지금 핵심인데, 자, 이거를 지금 같이 엮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스닥을 보면 여기서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나스닥을 먼저 봐야 돼요. 골드를 보려면 미국 시장 먼저 봐야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타이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답정너입니다. 답정너라고 말씀드렸죠? 예, 답정너. 자, CPI가 낮게 나왔습니다. CPI가 5.0%로 물가가 잡히는 것처럼 실제로 물가가 잡히고 있어요. 9.1에서 5.0까지 내려왔는데 시장은 환호를 했죠. 잠깐. 근데 왜 또 이렇게 내렸을까? 그렇죠? 왜 또 이렇게 내렸을까? 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 답정너니까. 자, 물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물가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고강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미국에서 고강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금리 정책이 어떻게 돼요? 잠깐 스탑을 할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내일 아침이면 기사가 또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뭡니까? 금리 이번엔 뭐예요? 인하에 대한 희망론. 자, 이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지금 물가가 내렸어요. 5.0으로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핵심적인 거. 고강도의 금리 정책이 스탑을 하죠.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도 했죠? 금리 동결입니다. 금리 동결 혹은 뭡니까? 혹은 금리 인하. 희망론. 이게 나오니까 일단 선물 지수가 오른 겁니다. 올랐는데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물가가 낮아진다라는 건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전부 다 페드의 전략이에요. 물가가 낮아진다라는 건 뭐를 의미를 할까요? 시장에서 유동성이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돈이 잘 안 돈다는 얘기예요. 유동성. 유동성이 낮아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페드가 금리를 올립니다. 왜 올리나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올려요. 그러면 제가 경기 사이클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페드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그럼 그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게 있죠. 소비를 위축시키는 거예요. 중간에. 그게 핵심이에요. 소비를 위축시키는 겁니다. 금리를 높게 올려서 돈을 많이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의 생산 활동이 줄을 것이고 투자도 줄을 것이고 임금 상승도 없을 것이고 그럼 여러분들은 뭡니까? 인컴이 줄어들 것이고 그렇죠? 네. 자, 내가 인컴이 줄어드니까 소비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이겁니다. 이게 중간이에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 경제가 65% 정도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내수 경기가 65%.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 여기로 다시 올까요? 물가가 낮아진다라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소비 위축이에요, 여러분. 소비 위축. 이해되시죠? 그럼 뭡니까? 소비 위축은 경기 하강입니다. 경기 하강, 경기 침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답정너입니다, 이게. 어떤 시나리오를 쓰든지 간에 중간은 뭐예요? 소비의 위축을 페드에서는 바라고 있어요. 소비의 위축이 돼야 물가가 잡히는 겁니다. 소비의 위축이 되고 경기가 하강을 하고 경기가 박살나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라는 그런 소리가 나와야 물가가 잡힌다고요. 그래서 뭡니까? 페드의 금리 정책, 페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은요, 답정너입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 시장이 크게 오르고 지금 크게 내렸는지, 왜 크게 오르고 왜 크게 내렸는지, 뭐예요? 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저번 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CPI가 얼마가 나오는지 신경 쓰지 마시라. 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리고 PCE가 얼마가 나오든지 신경 쓰지 마셔야 된다. 언제? 2023년에는. 2022년에는 뭡니까? 신경 쓰셔야 되죠. 진짜로 금리가 인상됐는데 그 효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2022년엔 뭐의 임팩트가 강했는데 2023년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CPI가 얼마가 나오든지 PCE가 얼마가 나오는지 신경 쓰지 마셔라. 이건 더 이상 이슈가 아니에요. 왜요? 물가는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금리 정책을 쓰는 이유는 하나예요. 물가 잡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금리 정책을 쓰면 물가는 잡힙니다. 어느 정도의 강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의 문제지 금리 정책 쓰면 물가는 잡힙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이건. 그래서 이 물가 지수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물가를 신경 안 쓰면 뭘 신경 써야 돼요? 2023년에는? 그래서 제가 2022년 후반기부터 계속 강조드린 거. 물가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왜? 내려가니까. 물가 다음에 프로세스를 신경 쓰셔야죠. 뭡니까? 침체입니다. 침체. 경기 하강. 침체일 수 있고 경기 하강이 올 수가 있고. 지금 딱 그 시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답정너입니다.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 시나리오를 쓰든지 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 이 차트는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을 것이고, 자,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골드를 봐야 됩니다. 네. 골드를 볼게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네. 좀 쭉 늘어뜨려 버리면 아침부터 상승을 많이 했어요. 아침부터 상승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눌림 줬고요. 다시 한번 일단은 올랐습니다. 그렇죠? 왜 올랐냐? 그리고 이게 왜 내렸냐? 이 두 가지는 달라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왜 올랐냐? 제가 미국 시장하고 골드를 보실 때는 미국 시장하고 커플링이 되는지 디커플링이 되는지 제가 미국 시장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미국 시장하고 반대로 가는지 이거 맨날 체크하셔라. 항상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근거는 뭐였냐면 제가 코로나 팬데믹 때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때 뭡니까? 2020년 3월에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이제 확정을 지었죠.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이거? 기억 안 나시는 분들 혹시 모르시는 분들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그 이전에 자, 했던 네. 말씀 그리고 그 이전 사건 함께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봉을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 주봉을 일단 주봉 보여드리면 기준으로 한번 네. 앞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 기준으로 보면요, 여러분. 네. 자, 됐습니다. 주봉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이때 어땠어요? 보이시죠? 음봉이었어요. 주봉입니다. 음봉. 네. 일봉으로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주봉 기준으로는 음봉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봉 네. 기준 체크해 볼게요. 일봉 기준으로 제가 보여드리면 네. 같은 시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네, 시기를 앞으로 당겨야 하다 보니까 일봉 보이시죠? 요거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왜 하락을 했을까요?
코로나 팬데믹 때 왜 하라 그랬을까요?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부터. 왜 하락했느냐. 제 방송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답 나오죠? 왜요? 그냥 다 던져버린 겁니다. 뭐 빼고요? US 달러 빼고. 네. US 달러 빼고 금이든 은이든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을 여기서 그냥 다 던져버린 거예요. 달러만 빼고 다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강조 드렸던 게 뭐냐. 골드가 안전자산이다 라는 것은 사실은 팬데믹 때 깨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팬데믹 때 깨졌다. 이 부분에서. 물론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인 거는 맞아요. 이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골드가 뭐 미국 시장하고 반대로 간다라든가 침체가 오면 골드가 무조건 오른다라는 생각은 지워버리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미국 시장이 지금 빠집니다. 골드는 무조건 오를 거야. 이 생각을 지우시란 얘기예요. 왜? 팬데믹 이후부터요. 골드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어떤 미국 시장과의 디커플링 그리고 달러 인덱스와의 디커플링 이런 게 일단은 깨졌다라고 저는 이때부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골드 차트를 볼 때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골드를 매매하실 때는 뭡니까? 미국 시장과 커플링이 되는지 디커플링이 되는지를 항상 체크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차트로 다시 넘어와서 자, 그래서 요거 핵심은 뭐예요? 골드가 무조건 안전자산이라는 여러분들의 선입견을 깨셔야 돼요. 왜요? 어떤 다른 상황이 나왔을 때는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다 던져버립니다. 이거를 2020년도에 보여준 거예요, 시장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골드 차트를 지금 다시 좀 보도록 할게요. 네. 골드 다시 한번 차트를 오늘로 네네네. 넘어오는 거죠. 네, 네. 오늘로 일단 넘어가서 네, 오늘 제가 다시 시장에서 골드 한번 정말 보여드리도록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설명 이후에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뭡니까? 침체에 대한 우려. 침체에 대한 우려로 뭐예요? 안전자산임을 확인한 것. 자, 그런데 나스닥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자, 나스닥이 오르니까 같이 올랐습니다. 근데 나스닥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예요? 얘도 같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네. 이건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2020년도 3월하고 똑같은 겁니다. 뭐예요?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니 뭡니까? 똑같이 그냥 다 던져버린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이래서 사실은 이 기본적 분석과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 저도 차트를 많이 보고 차티스트지만 기술적 분석은요. 기술적 분석 하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적 분석이 토대로 돼 있어서 그 안에서 기술적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 분석을 굉장히 좀 강조 드리는 거고 이 스탠딩으로 포맷을 바꾸면서 이 기본적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죠. 앞으로는. 자, 단기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도 단기적으로는 골드가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뭐예요? 다시 골드가 상승했죠. 다시 상승을 한 이런 모습을 보였죠. 네. 저는 이것도 지금 똑같이 가리라고 일단은 봐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 자, 일봉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일봉상으로 잠깐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존이죠. 5일선하고 21선하고 뭡니까? 이격이 벌어지면서 누가 봐도 지금 매수의 존입니다. 그렇죠? 매수존이기 때문에 21선 일단은 버텨주는지 여부 5일선 위에 지금 버텨주는지 여부 이 두 가지 여부만
체크를 하시면서 골드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는지 요거를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되고, 자, 오늘 기술적 분석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쭉 이렇게 늘어뜨려 보면요. 자, 조금 더 늘어뜨려 볼게요. 여기입니다, 여러분. 자, 기술적 분석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2020년 8월 고점입니다. 2089. 그 다음에 2022년 고점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 쌍봉매매 기법 있죠? 쌍봉매매 기법. 자, 봉우리 두 개가 만들어졌는데 이전 거를 그 다음 게 못 깼어요. 위로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저 라인을 깬다. 전저 라인 깼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게 지금 3년 만에 2022년 8월이고요. 이게 지금 3년 만에 전고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힘 굉장히 좋죠. 아직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죠. 이게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400틱 정도 남은 걸로 제가 아까 계산을 했는데, 고점 대비해서 조금 더 400틱만 올라가면 이게 뭡니까? 쓰리봉이 됩니다. 쓰리봉. 봉우리가 1개, 2개, 3개, 쓰리봉이 되죠. 자, 쓰리봉이 됐을 때가 일단 중요하다. 그러면 그 가격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는 2080 정도, 2080 정도. 2080 정도의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 라인이 일단은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자, 이 봉우리가 전고점들을 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이런 모습이 다시 나올 수 있다. 전저점이 1600대입니다, 여러분. 1600대.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1600대에서 지금 오늘까지 올라온 게요. 언제입니까? 10월이니까 6개월밖에 안 돼요. 이거 깨는 거요? 매도는 더 빠릅니다. 매도는 힘이 더 세요. 불가능한 얘기 절대 아닙니다. 6개월 만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매수가. 그럼 뭐예요? 매도는 3개월 만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고 라인을 다 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 다시 뻗는다. 골드는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80 치악선전 아니고요. 자, 2080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이 팁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